안녕하세요, 닥터성입니다. 이번에는 안면 홍조에 관한 모든 것 일부입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 의견에 대한 것은 선생님마다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사전에 밝혀둡니다. 모낭충 검사가 의미 있다 없다 선생님들이 좀 정말 생각이 많이 달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닥터성 개인적인 의견은 모낭충 검사는 큰 의미가 없다입니다. 그러면 왜 의미가 없는지 먼저 이유가 있어야겠죠. 우선 인구의 95% 이상은 모낭충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모낭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홍조가 있어야겠네요. 하지만 모낭충이 있다고 해서 홍조가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그러면 모낭충 검사를 왜 하는 건가요? 우리가 모낭충 검사를 할 때 피지를 일부 뽑아서 그 피지에서 나온 모낭충의 수가 일정한 수 이상이 되면 이분은 홍조가 모낭충에 의해서 유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크림을 처방하기도 하는데, 이 검사의 문제가 뭐냐? 이 검사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예로 본원에 온 환자분이 있는데 타병원에서 아침에 모낭충 검사를 했더니 모낭충이 거의 없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근처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서 또 모낭충 검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모낭충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버맥틴이라고 하는 크림을 처방받아서 한 달 가까이 발랐는데 전혀 홍조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 전혀 홍조 증상이 호전되지 않더라 라고 해서 본원에 오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오전에 검사했을 때는 모낭충 검사에서 숫자가 거의 안 나오고 오후에 검사할 때는 모낭충 숫자가 많이 나왔다? 여러분이라면 이 검사에 대해서 신뢰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즉, 이 모낭충이 홍조의 100% 유발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홍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낭충을 갖고 있지만 이 모낭충 때문에 홍조가 생긴 건지, 홍조에 의해서 피지 양이 증가돼서 모낭충이 증가된 건지, 어느 게 선후관계에서 앞선지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해요.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선후관계가 불분명해요. 설명을 여기에 끼워 맞춰서 하면 이게 답이 되고, 설명을 여기에 끼워 맞춰서 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낭충 검사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한번 해볼 수는 있으나 치료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검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닥터송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제 닥터성 개인적인 생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큰 의미가 없다. 자율신경 검사가 홍조의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닥터성의 생각입니다. 제가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자율신경 검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어요. 자율신경 검사는 어떤 거냐면 교감신경이 얼마나 항진되어 있는가를 체크하는 건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검사할 때 어때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그러면 자율신경 검사를 하면 대부분 교감신경이 일부 항진되게 나타나요. 또 하나, 이 환자분은 늘 감정 홍조라고 하는 어떤 기분 모드에 의해서 홍조가 생겨서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이 자율신경 검사를 하면 교감신경이 굉장히 높게 항진되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걱정해 갖고 오셨는데, 웬걸? 검사를 하니까 정상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뭘까요? 자율신경 검사가 홍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딱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홍조가 심한 사람도 정상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검사가 안면 홍조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는 닥터성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 자율신경 검사, 교감신경 항진을 체크하는 게 언제 하느냐? 일반적으로 기립성 빈맥증후군, 자세가 바뀔 때, 갑자기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뛴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이런 증상이, 전신적 증상이 나타날 때 하는 검사지, 얼굴과 같이 국소적으로 빨개지고 열감이 생기고 장열감이 생길 때 하는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얼굴만 그렇게 붉어지고 장열감이 나타나고 열감 때문에 힘들다, 그럼 오히려 호르몬 검사를 한다거나 뭔가 다른 검사를 하는 거지,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홍조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닥터송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선생님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가 믿고 다니는 병원의 선생님과 많은 상담 나눈 후에 검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안면 홍조 진단법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좀 바뀐 것들이 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면 우리 안면 홍조라고 하자, 즉 주사라고 하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얼굴의 중심부가 늘 붉어져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코가 붉으면서 코 조직이 점점점 딱딱해지면서 튀어나오는 거. 그거를 보통 뭐 진종성 주사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변하는 것 중에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주사, 홍조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진단을 하느냐? 농포구진이 있거나 얼굴이 늘 붉진 않지만 수시로 붉어지고 그 붉어진 게 좀 오래 가면서 눈 주변으로 혈관이 들어오고 눈꺼풀 위로 혈관이 들어오고 안구를 침범하는 소견이 보이면, 이러한 관련된 홍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도 주사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판단이 약간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늘 항상 붉은 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피부가 딱딱하게 변하면서 늘 붉게 돼 있는 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2가지 말고는 정확하게 사실은 판단하는 경우가 없어요. 주사 진단은 선생님마다 시각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문제라서 주관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주사 진단을 받았으면 이 병원의 진단이 확실한가 알아보려면 이 병원 저 병원 몇 군데 다녀보면 비슷한 답변이 나온다면 주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홍조 치료를 검색해보면 레이저 치료가 인터넷에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홍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증상이 경미하다, 이게 홍조가 아닐까, 그리고 진단을 받았더니 생긴 지 얼마 안 된 홍조라고 하면 우선 먹는 약으로 해볼 수 있어요. 먹는 항생제로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얼굴에 바르는 연고 같은 제품도 같이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이나 연고로 해서 많이 좋아지면 굳이 레이저 치료까지 안 가고 호전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다 레이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상태가 경미할 때, 이럴 때는 레이저 치료 말고 먹는 약이나 연고로 해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게 증상이 지속되고 생긴 지 오래되고 한다면 결국 근본적인 치료는 교과서적으로는 레이저 치료밖에 없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성급히 뭔가 치료를 결정하지 마시고요. 다니고 계시는 병원의 선생님과 상담 후에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보통 약을 먹고 판단할 때 2개월 정도 먹고 이 약이 효과 있나 없나를 판단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최대 6개월까지 먹어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약을 먹는 도중에 국소 도포용 연고도 같이 사용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지면 6개월 후에 점점점 약을 줄여서 재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끊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완치인 거죠. 증상이 재발하지 않는 거니까. 하지만 다시 증상이 재발하고 뭔가 증상이 심해지고 하면 다시 그 약을 복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연고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약의 용량이 많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한테 큰 부담이 되거나 하지 않아서 평생 먹을 수 있는 거지, 환자들은 약을 평생 먹는다, 어떻게 이런 약을 평생 먹냐 이런 얘기를 하면 우선 걱정부터 앞서걸랑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냥 홍조를 만성질환으로 생각을 하시고 적은 용량으로 평생 먹을 생각으로 계속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그 와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도전해보고 싶다면 레이저 치료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 교과서적으로는 근본적인 치료는 레이저밖에 없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나중에 더 확실한 방법을 찾는다면 레이저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면홍조 1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2부에서 찾아뵐게요. 안녕.